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3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조금씩 이겨낸 상태로 현재는 상처났던 마음이 추스러진 상태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대부분 반대를 하였었지만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야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이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속마음을 모두 내비치는 게 아직까지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라도 속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혼한 지금까지도 전화를 밥 먹듯이 하는 편이고 술만 마시면 저 혼자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올 정도인데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봤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남편과 저의 사연은 아주 복잡하고 찌질했네요. 원래 결혼은 단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끼리 하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결혼과 이혼으로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남편과 2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었는데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었어요. 전 남편의 성실함과 깊은 효심, 착함에 반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착한 효심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요.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효자였어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여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 사업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그 이후로 남편은 취업을 바로 하게 됐다고 해요. 4억 정도 되는 빚이 남편 덕분에 결혼하기 직전 4천까지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아버님의 빚이 이혼까지 이어지도록 만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시아버님의 빚을 갚는데 나도 일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 때문에 결혼하는 게 망설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기로 했어요. 자기야, 솔직히 나 결혼하는 거 고민돼. 당신은 아버님 아들이니까 빚 갚는데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난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남은 4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몇 억이나 되는 돈 모두 갚아줬다면 나랑 결혼한 이후엔 그 빚이라도 아버님이 갚게끔 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신경 쓰였어? 난 젊으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그만이지만 아빠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갚을 거란 생각에 이제껏 내가 갚아왔던 거였어. 우리 아빠가 곧 당신 시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그 빚 갚는 거 같이 도와줄 수 없어? 내가 그 빚 갚는 거 당연한 일 아니야. 그리고 나 아직 당신이랑 결혼한 사이도 아니라서 내가 그 빚 갚는 거 도와줄 의무도 아니고. 나보고 그 빚 갚는 거 같이 하자고 한다면 당신이랑 결혼 안 해. 어떡할래?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자기가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결혼하고 나서부턴 아버지가 갚도록 할게. 그러니까 결혼 못하겠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지? 남편과 날 잡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뒤 시아버님의 빚은 결혼하고 나서부턴 대신 갚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받아낸 후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후 1년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아들한테 대했던 그대로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점점 당연해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전 결국 화병까지 생겼을 정도였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3개월 단위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나름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 남편도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본인이 다니고 싶었던 친구 회사에 다니면서 일도 같이 배워가고 있었죠. 우리 둘 다 벌이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께 각각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행동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영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뭘요? 오늘 연차라서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아버님은 이 이른 시간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미리 전화 주시면 제가 아버님 댁으로 갔었을 텐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직접 찾아왔다. 잠시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과일 바구니를 사서 집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아버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전 매우 놀랐어요. 식탁 앞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아버님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커피는 홀짝홀짝 마시던 아버님께서 한참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는데요. 아영아, 너가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 그게 참 고맙다. 재혁이랑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었는데 사돈께서 나 혼자 편히 살 수 있게 전셋집도 구해주시고, 아영이 너가 용돈도 자주 챙겨주고 난 정말 너한테 많이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한 거였어요. 아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재혁이 모르게 30만 원 좀 줄 수 있겠니? 지난달에도 30만 원 정도 줬었는데 또 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네? 아버님께 돈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님 요즘 돈 달라고 하는 일이 많으신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신 건지. 일 그만둔 건 아니야. 이 나이에 거기서 일해봤자 월급 얼마나 받겠니? 오랜만에 혼자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버겁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 적적하기도 해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지출할 일이 많구나. 저희도 버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한 달에 3, 40만 원씩 달라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좀 부담돼요. 아버님께 용돈을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도 급한 일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번엔 드릴게요. 이젠 이런 일이 되도록 없었으면 해요, 아버님. 이런 식으로 아버님이 돈을 달라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3개월 단위로 줬던 용돈을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주게 됐었고요. 아무리 저희 부부가 돈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친정 부모님이 넉넉한 집안이라고 해도 아버님께 이런 식으로 용돈을 자주 주니 부담스럽고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의 돈 요구가 잦아지니 아버님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적도 있어요. 전화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직접 집까지 찾아오시니 돈을 아예 안 드릴 수도 없고요. 남편 몰래 저한테 돈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고 저도 일일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아버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기야, 당신한테 아버님에 대해 말할 게 있어. 당신 몰래 아버님한테 돈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 원래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잖아. 근데 아버님이 당연하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 처음엔 급하게 쓸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몇 번 그냥 드렸었는데 이젠 2주에 한 번꼴로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버겁고 부담되더라고. 아버님은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데 이젠 당신한테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빠가 그랬다고?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도 그렇게 돈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던 분이라. 우리 결혼 전에 아버지 빚 갚는 거 안 하기로 했었잖아. 생각해보니 이거야말로 아버지 빚 갚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더라고. 당신도 가끔 보면 아버님께 따로 용돈 간간히 드리는 것 같던데 맞아? 우리가 아무래도 월급 각각 관리하니까 내가 쓸 돈 조금 쪼개서 아빠한테 가끔 주지. 그것까지 뭐라고 하려는 거야? 나도 아버님이 달라는 대로 주긴 했지만 당신도 아버님께 돈 너무 자주 주지 마. 아버님이 돈을 아예 안 버시는 것도 아니잖아. 작년부터 큰아버지 회사 공장에서 일 다니기 시작했다며. 아버님도 돈 버는 입장인데 어디 쓰시려고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랑 나한테 각각 용돈 다 받아가시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시는 건지. 지금부터라도 아버님께 따로 돈 드리는 일 없도록 하자. 아버님이 안쓰러워서 달라는 대로 드리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자. 자기랑 결혼 전에 대출금 안 갚기로 약속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하나하나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도 연세가 있는 편인데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러신 거잖아.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까먹지 마.
우리도 돈 모아야 하는 입장에서 자꾸 아버님한테 돈 계속 주게 되면 모아야 할 돈까지 모으지도 못해. 넌 이럴 때 보면 감정이란 게 없는 것 같아. 반대로 생각해서 장인어른이 우리 아빠 입장이었으면 너도 도와줬을 거잖아. 이제 와서 말이 좀 달라져서 미안한데 대출금 모두 갚아달라는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한테만 조금씩 용돈 더 주면 안 될까?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 아버님한테 10만 원씩 조금 더 주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매달 돈 드리는 건 안 돼. 친정한테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3개월에 한 번씩 용돈 드리는 걸로 하자.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걸 다 터놓은 뒤 아버님께 따로 용돈을 더 드리지 않기로 마음먹게 됐어요. 남편도 대화를 나누고 난 뒤 아버님께 따로 전화해서 앞으로 자기 없는 사이에 집에 찾아오거나 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그리고 급한 일 아니면 자주 돈 달라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이 아버님께 살짝 언성을 높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일로 조용히 넘어갈 게 아니었나 봐요.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만 아버님이 또 저의 화를 부르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희 부부집에서 1박 2일씩 주무시고 가셨어요. 남편은 아버님이 놀러 오실 때마다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아버님도 그런 남편을 보고 정말 행복함을 감추지 못했고요. 근데 아버님이 저희 집 안방에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잦았어요. 저희 집 화장실은 거실과 안방 총 2개인데요. 근데 아버님이 안방에 있는 화장실 쓴다는 핑계로 안방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었지만 전 그 부분이 참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결국 전 참다 못해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아버님은 알겠다고 말씀하신 후 안방에 들어가는 일이 줄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는 여전히 안방에 드나드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언제 한 번은 아버님이 저희 안방 화장실을 다녀오고 난 직후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전 현금을 쓸 일이 가끔 있어서 월급날마다 20만 원 정도 현금을 뽑아 화장대 서랍에 두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현금이 조금 없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지난번에도 현금 5만 원씩 비는 것 같았었는데 이번에도 돈이 살짝 비어있는 걸 보고 이게 다 아버님의 만행이 아닐까 싶었어요. 뽑아놓은 현금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돈이 조금씩 비는 게 느껴지니 아버님의 짓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남편에게 말할 시 100% 싸울 게 분명해서 말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증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친한 친구가 집에 홈캠을 설치해보라며 권유하더라고요. 집에 돈이 조금씩 없어져서 미치겠어. 분명 아버님 짓인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이걸 남편한테 그대로 말하면 화낼 게 분명하고 5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그동안 몰랐었던 거야 내가. 근데 이번만 훔쳐간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아. 이제까지 빠진 돈 계산해보니까 대략 50만 원 이상 되더라. 홈캠 설치해봐. 나도 우리 시엄마가 자주 집에 들락날락해서 그것 때문에 홈캠 설치했거든? 근데 진짜 좋더라. 보고 싶을 때마다 집 상황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증거로 사용해도 좋고. 그래서 남편과 아버님 몰래 집에 홈캠을 설치하게 됐어요. 초소형 홈캠을 설치한 후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렇게 홈캠을 설치한 걸 잠시 잊고 있던 중 은은히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통장 정리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이왕 통장 정리한 김에 남편 통장도 같이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통장 정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 통장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버님의 빚을 모두 해결해준 사실이었어요. 매달 남편이 자신의 월급 절반 가까이 아버님에게 드렸었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님의 빚을 주기적으로 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에게 많이 실망하게 됐었습니다. 분명 결혼한 순간 합의 없이 시아버님께 돈을 드리는 일 없도록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시아버님께 그대로 돈을 전부 드렸다는 생각에 열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공동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율적으로 돈을 각각 넣어서 우리 부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넣으면 넣는 대로 사용했었기에 안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각자 돈은 각자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외식하거나 장볼 때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것들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뒤늦게 공인통장을 확인해보니 이제껏 줄곧 저만 100만 원 이상 입금했었지 남편은 입금하지 않은 날이 많았더라고요. 넣어봤자 50만 원조차 넣지 않았어요. 전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효심이 깊은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남편으로서 이렇게 꽝인 줄은 몰랐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까지 녹화되었던 홈캠 영상도 확인하게 됐는데요. 아버님이 이제껏 화장대 서랍에 있었던 돈을 조금씩 훔쳐갔었던 게 맞았습니다. 처음엔 심증만 있었는데 이렇게 물증이 생기니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과 퇴근한 후 제대로 얘기하게 됐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통장을 던지며 소리를 버럭 질렀고 그런 나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묻기 바빴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 통장은 또 뭐야? 당신 내 통장 만졌어? 당신 나 몰래 아버님 빚 다 갚아줬더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 갚아준 거야? 그리고 아버님 빚 말고도 매달 용돈 꼬박꼬박 줬더라. 당신 돈 모을 생각은 죽어도 없나 보네.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아무 말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약속한 게 있었고 그걸 깬 사람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분한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게 된 김에 다 말할게. 나 아빠 빚 모두 해결해줬어. 우리 아빠 7순이 넘은 사람이야. 근데 나이도 많은 우리 아빠가 돈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 공장에서 버는 돈도 다 한계가 있는데 너는 아빠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냐? 사람이 어떻게 본인 혼자만 생각해? 난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했었어. 근데 그거 감수하고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은 당신이야. 이제 와서 아버지가 안쓰럽다고 돈 다 갚아줬다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아버지 빚은 그렇다고 쳐. 근데 월급의 절반을 다 아버님께 매달 줬었더라? 정작 우리 공동통장엔 돈 전혀 넣지 않았었네. 이건 어떻게 생각해? 오히려 당신이 날 와이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각자 번 돈은 터치 안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가. 애초에 내 월급 당신이 관리하고 있었으면 모를까. 우리 생활비, 적금 꼬박꼬박 다 내놨으면 몰라. 오히려 우리 가정에 써야 할 돈은 따박따박 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 하는 게 참 웃겨. 내가 이제까지 바빠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게 바보 같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럴 거였으면 아버님이랑 평생 단둘이 살지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이혼이라니. 이혼 절대 못해.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더 바보 같은 일 아니냐? 도대체 아빠 빚 갚아준 게 뭐가 죄라고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안 해줘. 너가 조금만 마음 넓게 먹고 넘어가줘. 내가 도박을 하기라도 했어? 그냥 아빠한테 돈 좀 주고 싶어서 몇 푼 돈 들인 거 가지고 이혼 얘기를 왜 하냐? 내가 아버님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하잖아. 도대체 내 말을 뭘로 들어왔던 거였어? 내가 싫다는 말 안 들려? 제발 내가 싫다는 거 안 하고 조용히 살 수 없었던 거냐고. 부부라는 게 뭐야? 서로 싫어하는 부분 최대한 고쳐가고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날 속이면서까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야. 그럼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혼해. 당신이나 아버님 이제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랑 이혼하고 편하게 아버님 뒷바라지하면서 편하게 살아. 눈치 보지 말고. 이혼이 그렇게 쉬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당신이랑 절대 이혼할 일 없을 거야.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의 입장이 맞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가게 됐어요. 남편은 나가지 말라고 끝까지 말렸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밀치고 무작정 집에서 나갔었답니다. 너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봐.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이혼 준비는 하고 있어. 전 그렇게 무작정 혼자 나가게 됐고 막상 나은이 어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지금 이 밤중에 이혼 문제로 집에 나왔다는 걸 속 시원하게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근처 저렴한 숙박업소에 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지냈었는데 혼자서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상태로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 모든 연차를 사용하게 됐었고 회사 출근을 며칠 동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하지 않은 동안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갔다고 들었는데요. 남편이 저의 회사에 갔던 날 회사 동료말로는 제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제가 나올 때까지 한참을 서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가 뒤늦게 남편을 발견하고 여기 어쩐 일이냐고 묻자 저 출근 안 했냐고 묻고서 바로 갔다고 하네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갔었다고 해요. 남편이 친정에 찾아갔었던 그날 저녁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서 엄마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됐었어요. 전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왔어요. 살이 많이 빠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된 친정엄마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한참을 울기만 했었는데요. 자세하게 말해봐. 김서방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지 말 안 해주더라. 그냥 너가 섭섭한 게 있었는데 그게 쌓여서 이혼하자고 말했다더라. 그게 사실이니? 그이가 그래? 내가 그냥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 엄마, 나 그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그 사람 나 몰래 시아버님 빚 다 갚아주고 게다가 나한테 생활비 따박따박 안 줬어. 오히려 그 돈을 매달 아버님께 드렸었더라. 난 그것도 모르고 생활비 통장에 돈 제때 넣어왔었고.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 자기가 도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빠 도와준 게 전부인데 이게 왜 이혼할 일이냐고. 시아버님은 더 가관이야. 도벽까지 있으시더라고. 매번 나한테 용돈 타가는 것도 모자라서 내 돈까지 훔치셨어. 돈까지 훔쳐? 노인네가 돈을 환장했구나 환장을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어. 부유한 사람은 아니어도 빚 있는 사람, 빚 있는 집안에 시집가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당장 이혼하고 갈 곳 없으면 지금 엄마 집으로 들어와. 왜 멀쩡한 부모 두고 왜 모텔에서 지내고 그래? 당장 짐 싸서 나와. 알겠어? 알겠어. 나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사돈한테 말 전해. 당장 전세금 돌려달라고. 사돈 혼자 김서방 키웠다고 하길래 고생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고 전세금 빌려줬더니만 이 두 사람이 쌍으로 사람 엿먹이네.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돈을 탐하더니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돈까지 탐을래? 도대체 빚 갚는 거 말고 돈 쓸 구석이 뭐가 있다고 계속 돈을 가져가서 쓴다니? 좋은 것들만 누릴 줄 알지 고생이란 걸 모르고 산 양반이네. 그러니까 번듯한 일 한 번도 못하고 사업만 무리하게 키웠지.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친정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머리 식힐 시간을 보냈어요. 친정 아버지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온갖 욕을 다 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친정엄마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정리한 끝에 이혼하기로 굳게 마음먹게 됐었고 남편에게 퇴근하고 시아버님 댁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아버님 댁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아버님 댁에 도착하니 남편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하고 꾀지지한 상태로 아버님과 거실 바닥에 앉아있더군요. 남편은 오랜만에 본 저를 보고 안으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밀치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말없이 앉아있으니 남편은 그런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손을 싹싹 빌며 사과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소리 없이 눈물을 보이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영아, 정말 미안하다. 어른이 돼가지고 너희들 사는데 도움은 못 될 망정 오히려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재혁이가 이제까지 나한테 준 돈 천천히 갚으마. 그러니까 우리 재혁이 한 번만 봐줘.
내가 꼴 보기가 싫은 거면 연락조차 안 할게. 그래, 아영아. 이제 집에 들어올 거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집에 들어와. 장모님 장인 어른한텐 내가 따로 다 설명할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합니다. 아들 그렇게 아끼시는 분께서 절 감쪽같이 속이셨네요. 이 사람 아버님 빚 갚겠다고 어릴 적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이에요. 아버님은 이 사람 돈 갚고 있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대출금 말고도 이 사람한테 가져갔던 돈 모두 어디다 쓰신 거냐고요. 저 아버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아버님이나 그런 아버님이 그저 좋다고 돈을 펑펑 가져다 주는 아들이나 전부 다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조만간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당신은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나갈 게 아니라 당신이 나가야 할 거야. 그 집 4명이잖아.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아빠라서 그랬어. 부모님이 힘들다는데 자식이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죽음이야, 죽음.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남편을 보고 덩달아 같이 눈물을 보이는 시아버님. 그런 두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일 안으로 짐 싸서 나가. 그 전까지는 집에 나가 있을게 내가. 그리고 당신이 이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지 않았던 생활비 모두 다 줘야 할 거야. 순순히 주지 않으면 소송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아버님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전세금 다시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자기야, 그건 좀... 뭐가 좀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들이야. 아영아, 그 집 없으면 나 어디서 지내라는 말이니? 너도 이 아비가 갈 곳 없다는 것 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집만큼은 절대 안 된다. 아버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전세금은 우리 부모님 돈이에요. 아버님이 제 시아버님일 때는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지금은 사용할 권리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부동산을 내놓으세요. 혹시 그 전세금까지 탐내고 계신 건 아니시죠? 당신 너무하다. 우리 부자 망하게 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우리 이제까지 같이 산 정도 있는데 제발 이러지 마, 아영아. 너무하다고? 너무한 건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지. 당신이 오히려 날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고. 이제까지 결혼하는 동안 당신이 가장으로서 주지 못했던 비용들 전부 다 청구할 테니까 돈 준비나 잘해. 아버님도 저한테 타간 용돈들, 제 서랍에 있던 현금 몰래 훔쳐가셨죠? 그거 전부 돌려주셔야 할 거예요. 빚 갚으려고 했다가 더 빚만 생기셨네요. 아버지가 돈을 훔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과 시아버님께 홈캠으로 녹화된 영상을 모두 보여줬어요. 아버님이 제 돈 훔쳐간 영상이 많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걸 본 시아버님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남편도 이 영상을 보고 어이가 없었는지 영상과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은 이 홈캠 언제 설치한 거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설치한다고 했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을까? 지금 이 핸드폰 안에 증거들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죽어도 하지 마. 다음 달까지 시간 줄게. 그 안에 돈 전부 입금해.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법대로 할 거야. 남편은 엉엉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아버님은 한참을 죄인처럼 기죽어만 있으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며 욕까지 하시기 시작했어요. 딴 사람인 것처럼요. 너가 부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별 지랄을 다 하는구나. 그래, 내가 훔쳤다 훔쳤어. 그 몇 푼 없다고 너희들이 망하길 하니 뭘 하니? 너도 참 독하구나. 너가 대신 돈 갚아준 것도 아니고 내 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한 건데 왜 너가 나서기를 나서? 이혼?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아? 아빠, 가만히 좀 있어. 우리가 뭘 잘했다고 아빠가 언성을 높여? 너도 당장 일어나. 너 이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곱게 할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영상까지 녹화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의심스럽고 못나 보였구나. 그동안 우리 못난 부자 데리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남편은 이 일 이후로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집에 나가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이혼 도장까지도 찍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는데요. 이혼 소송까지 갈 직전에 남편이 결국 합의 이혼을 해줬어요.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약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오래 걸렸었어요. 남편이랑 죽어도 연락하기 싫었지만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연락을 했었는데요. 재촉을 한 결과 남편 이름으로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전세금을 바로 보내주셨는데요. 약 1억 원 가량으로 이혼하고 난 후 바로 보내주셨어요. 이혼하고 난 후 아버님께서 전세금 말고는 주신 돈이 없었어요. 의아해서 결국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전세금 말고는 들어온 돈이 없는데 남은 돈을 왜 안 주시냐고 물었는데요. 아버님이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전세금 돌려줬으면 끝이지 받을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돈을 달라고 말하냐? 친정도 잘 사는 마당에 뭐가 돈이 필요하다고 없는 사람한테 자꾸 돈을 뜯으려고 하냐는 거야. 아버님, 전 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아버님이 가져가신 제 돈을 달라는 말이라고요. 근데 그게 왜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버님이 제 돈 쓰시면서 생활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배째라는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한테 용돈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 돈을 왜 치사하게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말하냐고. 아버님이 제가 주기로 했던 수준보다 더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 돈을 훔쳐가셨죠? 그 돈이라도 제대로 갚으신다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돈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아버님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며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전 그런 시아버님께 가족이었을 당시 그럼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 따졌어요. 할 말이 없던 시아버님은 결국 친척분들께 돈을 조금씩 빌리고 남편에게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은 항상 남편이네요. 이혼한 초반엔 남편은 아버님과 대면대면하며 지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돈 때문에 쩔쩔매는 걸 보니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남편은 결국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5천만 원 정도 돈을 보내주게 됐습니다. 생각한 비용보다 더 많이 줬더라고요. 시아버님 빚을 갚으려고 이제껏 고생만 하던 남편은 힘들게 빚을 다 갚았는데 저와 이혼하게 되면서 또다시 빚이 생겼어요. 마치 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에게 시어머니가 되었을 뿐, 즉 남편의 어머니께선 남편이 어릴 적일 때 도망가셨다고 들었어요. 시아버님 말로는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하시는데 남편 말로는 사실 아버님 사업이 망하고 나서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대신에 남편이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면서도 조금은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이혼한 후 남편의 근황을 바로바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남편과 몇 명 지인이 겹치는 바람에 가끔 지인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듣고 있어요. 남편은 친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 그 회사가 아슬아슬하다고 하더라고요. 비리도 좀 많은 것 같았었고요. 그래서 점점 망해가는 눈치라 그만큼 남편의 월급이 줄었고 조만간 해고당할 위기라고 하네요. 월급이 반이나 줄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 주말마다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불안불안한 회사 사정 때문에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런 와중에 시아버님 때문에 대출까지 받은 상태이니 남편 속이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막노동 일을 하다가 다친 적도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친척분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작은 일을 도맡아서 일하고 있는 시아버님은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들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이 다녔던 공장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반토막이 나고 시아버님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님이 살고 있던 전셋집도 빠진 상태라서 결국 둘은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대출금이 있기도 하고 아무리 반지하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반지하도 비싼 법 아니겠어요? 회사가 하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는 반지하도 서울에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대출금, 생활비 이런 걸 남편 혼자 모두 감당하려고 하니 버거웠는지 최근에 남편이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조금씩 빌려서 급한 불을 끌 정도라고 했어요. 자꾸 돈을 빌리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지인들은 결국 한두 명씩 떠나갔고 어떤 친구와는 주먹다짐을 했었을 정도라고 들었어요. 빚이 빚을 낳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살 땐 이런 고민 하나도 하지 않았었지만 뒤늦게 혼자 모두 감당하려고 하니 젊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겠죠.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은 결국 술을 왕창 마시고 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의 모습은 정말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이 말랐고 꾀지지했어요. 그런 상태로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제발 합치자고 하더군요. 아영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 요즘 당신 하나 없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당신이 당연히 내 옆에 있을 줄 알았거든.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 줄 몰랐어. 지금 알았다.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술 마셨으면 곧장 집이나 가지. 여기서 왜 추태를 부려? 추태 부리지 말고 당장 가.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 그리고 당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진짜 찌질한 거 알지? 나 당신 얼굴 죽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 다음부터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아영아, 나랑 다시 합치자.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예전처럼 하는 일 없을 거야. 너가 아빠 안 보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할게. 나랑 같이 사랑만 준다면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거 다 갚으면서 살게. 제발 나한테 기회 좀 줘. 쥐뿔도 없는 당신이랑 내가 왜? 당신 아버지 때문에 또 빚진 거 아니었어? 또 대출금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당신이랑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건데? 더 이상 살기 싫어. 나 빚 트라우마라도 생긴 것만 같아. 빚이란 단어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야. 앞으로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당신 얼굴만 봐도 지겹고 토나와. 알겠어? 당신이랑 이혼만 안 했어도 원래 없었을 대출금이야. 이 돈 금방 갚을 수 있어. 당신한테 절대 신경 쓰이게 안 할게. 진짜야.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진짜 당신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너 술 먹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썩 꺼져. 앞으로 내가 너 때문에 신경 쓰는 일 없도록 해줘. 남편은 이 일 이후로 몇 번을 더 찾아왔어요. 꽃바구니, 고기 등등 각종 선물도 몇 번 놓고 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선물 보낼 돈 있으면 돈이나 한 푼 더 갚지. 전화와 문자도 하루에 수십 통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찾아오거나 전화오는 일은 줄었지만 여전히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그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가끔 돈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전화하는 눈치인 것 같고요. 전 이번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 남편과 시아버님도 이번 일로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어요. 빚 하나로 와이프였던 저와 친구들을 잃은 남편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하네요. 특히 시아버님은 더더욱 말이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전 나중엔 시아버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네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천불이 나지 않나요? 이혼할 당시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었지만 지금은 정신 차리고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땐 그렇게 원하던 승진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승진하게 됐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 몇 명은 저한테 선 한 번 볼 생각 없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고 난 이후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생각이 확 사라졌네요.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혼자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한번 된통 당했으면 됐지 뭘 선볼 생각을 하냐고 그러시고요. 한때 쫄딱 망한 남편에게 흔들릴 뻔하기도 했었지만 마음을 바로잡고 제 할 일에 집중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좋은 일이 뒤따르게 되네요. 불쌍하다고 받아준다면 제가 더 불쌍해질 것 같거든요. 사람은 결코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제 이혼 이야기를 터놓고 말할 수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답답했던 마음이 싹 사라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답답하고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